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2강 작물의 분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의 식물학적 분류입니다. 이 식물학적 분류는 과와 채소 명가에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주로 기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을 진한 색으로 표시해 놓은 백합과의 아스파라거스, 명아주의 시금치 이러한 것들은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특별히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자균류, 단자엽식물, 그리고 쌍자엽식물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거보다는 이 과에 어떠한 채소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이버섯과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진균류,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죠, 곰팡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가 흔히 들었던 양송이,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은 송이버섯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벽과에는 죽순, 단옥수수, 특이목수수, 이제 벽과를 저희가 이제 화분과라고도 하죠. 화분과.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순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을 때 엽경체류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천난성과에는 토랑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뭐냐 그러면 구약은 곤약의 재료입니다. 곤약의 재료로 구근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뿌리로 되어 있죠. 다음 이제 백합과. 백합과에는 저희가 됐고 백합과는 보통 저희가 인경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경채소. 인경채소. 그럼 결국 이것은 비닐처럼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양파, 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합과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백합과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크가 있는데 리크는 이 서양파입니다. 서양파. 그래서 흰 줄기 부분이 길고 파란색 잎 부분이 좀 짧은 한국의 대파보다는 좀 작은 그러한 형태의 서양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염교가 있는데 염교는 저희가 그 락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러한 파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과에는 마가 있죠. 저번 시간에 마는 고구마와 같이 뭐다? 고구마와 같이 괴근류다. 그러니까 뿌리가 덩이가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강과에서는 양화, 생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또 저희가 공부했을 때 생강은 뭐였다? 근경류다. 줄기가 덩어리가 진 게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뿌리줄기가 쭉 뻗어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명아주. 명아주에서는 시금치가 명아주입니다. 시금치가. 이게 이런 게 좀 시험 문제에서는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명아주, 시금치. 다음은 이제 배춧가 보겠습니다. 배춧가는 저희가 십자화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십자화가. 같은 내용입니다. 십자화가와 배춧가가. 이 같은 경우는 십자화가는 꽃이 열십자로 피는 특성 때문에 십자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춧가, 십자화가의 대표적인 게 양배추, 배추, 무. 양배추, 무, 배추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우리 기출에서는 브로콜리가 배춧가라고 되어 있죠. 브로콜리. 그래서 배춧가에서는 브로콜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부할 때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는 또 저희가 화채류,
꽃을 먹는 채소이죠. 다음 콩가. 콩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두가니까 콘 종류가 될 거고, 아욱가에는 오크라 아욱. 오크라는 약간 손가락 모양으로 된 이제 서양 채소 중에 하나죠. 다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미나리과. 미나리과에서는 샐러리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파슬리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맥꽃과에는 이제 고구마가 있는데, 이 맥꽃의 꽃하고, 맥꽃 잡초입니다. 맥꽃의 꽃하고 고구마 꽃하고 약간 나팔꽃 모양으로 비슷합니다. 고구마 꽃이 상당히 보기 힘든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온이 변하면서 지금 따뜻한 날씨가 가을 9월, 10월까지 지속되면서 고구마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쯤 되면은 추석 전후로 해서 고구마 꽃이 보통 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지과. 가지과에는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가지과는 특별히 알아주십시오. 감자, 고추, 토마토가 가지과이다. 이제 그리고 박과는 저희가 보통 오이, 수박, 참외, 멜론 이러한 종류, 호박 이러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학과에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국학과가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국학과에 뭐가 있냐 물어봤을 때 보통 상추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미과는 과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장미과는 채소든 과수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미과에는 뭐가 있다? 딸기. 과수에서는 뭐 사과, 배 이러한 종류가 장미과에 속합니다. 초롱꽃과에는 잔대, 더덕, 도라지가 있고, 꿀풀과. 꿀풀과도 상당히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들깨.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같은 경우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꿀풀과에 들깨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릅나무과에는 이제 두릅 종류가 있을 거고, 수령과에는 연, 고비과에 고비, 고사리과에 고비, 돌나물과에 돌나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백화과의 아스파라거스, 명아주과의 시금치, 배추과의 브로콜리, 미나리과의 샐러리, 가지과의 감자, 고추, 토마토, 장미과 딸기, 특히 꿀풀과 들깨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는 과수 자연분류, 무슨 과에 무슨 과일이 있느냐 하는 과수의 자연분류와, 그리고 원산지 기후 적응성, 그리고 수목 특성에 따라서 이게 온대 가수냐, 아열대 가수냐, 열대 가수냐 이렇게 구분되고, 세 번째로 재배 한계 온도, 그러니까 이게 몇 도씨까지 이게 재배가 가능하느냐, 그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분류 보겠습니다. 여기 자연분류에는 이제 단자엽인 거시식물은 보통 저희가 나자식물 이렇게 하시고, 속지식물은 저희가 피자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잘 출제가 된 게 장미과, 진달래과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과에 바로 앞장에서 했죠. 채소 중에는 뭐가 있었다? 딸기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거시식물에는 야자과, 파인애플과, 파초과. 근데 야자 보시면 뭐 야자가 들어간 거고, 파인애플과는 파인애플. 이제 파초과가 바나나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나나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에서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파초는 바나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뭐 남부지방에 바나나 열매가 열렸다 이런 거 되면 파초가 열린 겁니다. 파초 열매가. 바나나는 노지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지금 현재 일부 남부지방에서 온실 재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파초는 우리 옛날 그 그림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림에서도. 그리고 이게 관상수로도 정원에서 이게 길러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소화진의 노래 파초가 있죠. 파초. 그래서 파초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미과에서 이제 딸기 말씀드렸고, 사과, 배, 복숭아,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가류,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는 또 저희가 분류할 때 특성상 핵가류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사과배는 이제 보통 인가류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복분자가 있습니다. 복분자, 딸기 종류, 딸기 종류도 우리 하는 장미과다. 블랙베리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검정색인데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형태죠. 그리고 블랙베리가 예전에 유명했던 휴대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운항과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탱자, 레몬, 감귤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과에는 포도, 모루, 감나무께는 감, 고염. 그래서 감에 보통 대목으로서 고염나무를 하고 접수로서 감나무를 해서 감을 튼튼하게 할 때 고염하고 접붙이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의 원래의 원종, 이것을 고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갈매나무과의 대추다. 밤은 뭐다? 참나무과다. 그래서 보통 도토리 종류, 우리가 말하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이런 종류가 다 참나무인데 이런 밤도 참나무과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가래나무과가 있어요. 가래나무과의 가래인데 여기 이제 호두.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밤이나 호두나 호두는 특히 비슷한데 이게 참나무과고 가래나무과고 나뉘고 또 밤하고 비슷한 개암이 자작나무과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참나무과, 가래나무과, 자작나무과 출제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뽕나무과에는 무화과, 오디. 그리고 출제될 것 중에 이건 답은 아니었는데 범위기과에 구주베리가 있었다. 구주베리는 약간 이렇게 포도 알맹이처럼 생기는데 안에서 씨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약간 비슷하다고 하다면 저희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방울토마토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진달래과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진달래과에서는 뭐였다? 블루베리는 다 아시까 눈에 좋은 그 과일. 그리고 크림베리가 뭐냐 그러면 보통 견과류 뭐 우리 보면은 뭐 땅콩, 호두 뭐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빨간색이 있어 가지고 좀 달게 느껴지는 거. 빨간색 이게 보통 크림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류과의 석류, 그리고 인동과의 엘더베리. 엘더베리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여기에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달린 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인동과의 엘더베리.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것 중에 지금 중에서 농나무과하고 온나무과가 있는데 이거 중에 아보카도, 망고 이거 같은 경우 열대과수인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농나무과, 온나무과에는 망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장미과의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복분자, 블랙베리다. 블랙베리, 블루베리가 많이 혼동스럽다. 블랙베리는 장미과,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나무과에 아보카도, 온나무과에 망고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유형을 출제된다 그러면 이쪽 참나무과, 가래나무, 자작나무에서 참나무과의 밤, 가래나무과의 호두, 자작나무과의 개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와 기후 적응성. 원산지가 어디고 기후 그리고 수목 특성 이게 따는데 원산지하고 기후 적응성 보면 이게 온대가수냐 아열대가수냐 열대가수냐 나누고 또 수목의 특성 보면은 온대가수는 또 낙엽수이고 열대 아열대가수는
상록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더운 지방에서 사는 아열대과수나 열대과수는 상록수이고 온대과수는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낙엽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과수, 낙엽이 지는 그러니까 온대과수의 낙엽과수에는 교목성, 관목성, 덩굴성이 있거든요. 근데 교목하고 관목하고 구분되는 것은 이게 구분할 때 수목학에서는 나무의 높이가 얼마냐? 4m 미만이면 우리가 말하는 관목, 그리고 4m 이상에서 10m 이상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교목, 4m 이하이다. 그러면 이것은 관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목은 보통 줄기 하나로 되고 관목은 뿌리의 줄기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목은 이렇게 나무가 보통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고 관목은 줄기가 밑에서 이렇게 되고 교목은 높게 자라고 관목은 4m 정도까지 자란다. 다음 10페이지에서 화목류 설명할 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록수에는 목본성과 초본성, 나무로 되어 있는 것과 풀로 되어 있는 것, 풀로 되어 있는 것 보면 보통 우리가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과수에서 낙엽이고, 그리고 과수의 이름을 물어본 것까지 같이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온대과수는 낙엽과수, 아열대과수는 상록과수, 열대과수는 상록과수. 그래서 원산지와 기후종수이고, 수목과 과일 특성은 교목성이면 제가 높게 자란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과, 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과실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목성은 우리가 말하는 복분자 또는 블루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성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참다래, 키위, 참다래를 보통 키위라고 하죠. 다래, 모루, 포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열대 과수는 상록수거든요. 상록수의 목봉성, 나무로 된 거. 우리가 말 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귤류. 이거 같은 제주도에 그런데 이거 사실상 상록수입니다. 이게 상록수인 걸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이건 왜?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아열대 과수는 상록수이면서 나무로 되어 있는 게 뭐다? 감귤류 원주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열대과수 상록수인데 우리가 목본성은 레몬, 유자, 금감, 탱자. 이건 이제 운양과죠. 운양과 종류가 목본성이고 초본성은 파초과인 바나나, 파인애플과인 파인애플. 이것은 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한계의 온도와 가수의 종류가 이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맞추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약간 이렇게 틀리길 바라고 출제자가 출제했을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정답 중에 이제 유럽계 포도, 사과, 서양배, 복숭아, 유럽계 포도. 그래서 내한성이 가장 약한 것은 이러한 유럽계 포도고 내한성이 가장 강한 것은 사과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왜 유럽계 포도가 왜 이게 재배 한계 온도가 높은지를 말씀드리면 이 지중해 날씨의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 온난 습유네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건기고 겨울철에는 우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날씨가 전체적으로 어떻다? 따뜻하다는 거야. 따뜻하다. 그래서 그 유럽계 포도, 지중해에서 주로 생산되는 유럽계 포도가 재배 한계 온도가 높다. 다른 과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건조기로 잘 자라는 포도, 올리브, 감귤류가 주로 지중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화해장 이제 분류의 끝인 화해입니다. 꽃에는 이제 원예상에 분류하고 이게 용도상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원예상의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예상은 식물의 습성과 생육 습성과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분리를 해 놓는 건데 여기에는 일년초가 있고 숙군초, 구근류,
난과식물, 관엽식물, 뭐 이렇게 선인장, 다육식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년초는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일년살이 풀입니다. 한 해살이 풀. 쉽게 말해서 봄에 파종해서 열매를 먹고 가을에 이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파 일년초는 이게 봄에 씨를 뿌려서 파종해가지고 꽃이 피고 가을 쪽에 열매를 맺고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드라미, 셀비어가 춘파 일년초의 대표적입니다. 그럼 춘파 일년 셀비어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사루비아. 우리 사루비아로 익숙하죠. 그냥 사루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파 일년초는 가을에 파종을 하죠.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봄에 꽃이 피는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출제됐던 펜지. 이제 조온을 어느 정도 지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조온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조온을 경과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널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음 이제 숙군초. 숙군초는 숙자가 자할숙자예요. 자할숙, 잔다. 어떻게 한다? 뿌리가 잔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결실한 다음에 위에는 죽고 지상부는 죽고 지하부만 계속 살아남는 그런 초본성. 그럼 여기는 이제 노지숙군초와 온실숙군초가 있는데 노지숙군초는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내한성이 강한데 온실숙군초는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이기 때문에 내한성이 약해서 겨울 동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내에서 이걸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노지숙군초에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작약, 뭐 비비추, 원추리, 꽃잔디가 지금 현재 요즘 가로수에서 상당히 그 가로수 아래 봄 되면 분홍색 꽃이 자주색 꽃이 또는 분홍색 꽃이 엄청 피는 그러한 꽃잔디가 있습니다. 온실숙군초는 뭐 군자란, 베고니아, 가베라, 안수리움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구근류입니다. 구근류는 숙군초와 같이 여러 해 사는 식물입니다. 위에 지상부는 죽고 지하부에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식물의 일부분 줄기나 뿌리가 비례해져서 어떤 형태다? 알뿌리 형태로 변형된 게 구근류라고 하죠. 구근류에는 춘식구근, 추식구근, 온실구근. 온실구근은 결국 이제 춘식구근, 추식구근은 계절상으로 이해. 춘식은 봄에 심는 거고, 추식은 가을에 심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온실구근은 내한성이 약해서 온실에서 월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구근의 대표적인 게 칸나. 그래서 춘식구근은 봄에 심으면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되고,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는 거죠. 9월이나 10월에 심어서 겨울에서 노지 활동을 하고 봄에 꽃이 피는 것. 대표적인 게 수선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선화. 그리고 온실구근은 내한성이 약하므로 온실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히아신스는 가을에 식재하면 봄에 꽃이 피고 시클라멘은 보통 겨울에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됐던 춘식구근의 칸나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난과 식물입니다. 이제 난은 뭐 온대성 난, 동양난, 그리고 열대성 난, 서양난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산야에서 자라는 자생난이 있는데 뭐 온대성 난 같은 경우는 화려하진 않지만 향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열대성 난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다. 대신에 꽃의 수명이 길다. 이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식물은 저희가 이제 그 잎이 아름다워서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무나무, 스킨다서스. 근데 고무나무나 스킨다서스는 이게 이제 분화용이에요, 분화용. 이건 화분에 키워서 보통 우리가 어떤 축하할 때, 화분을 보낼 때 보통 고무나무이나 관엽식물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을 주로 관상하는 게 관엽식물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분류이며 용도에 따른 분류다면 이것은 분화용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선인장과 다육식물. 이제 선인장에는 어떤 뭐 둥근 선인장, 부채 선인장. 다육식물에는 에케베리아 칼랑코에, 꽁의 비름. 이런 같은 경우는 용설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같은 경우는 사진을 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봐온 건데 이름만 모를 뿐입니다.
다음 이제 화목류 보겠습니다. 화목류에서는 이게 이제 먹본성, 이게 교목성이냐 관목성이냐 이걸 좀 구분하게 돼서 보는데, 교목성 화목류는 주동체가 분명하고 높이가 10m 이상이다. 그러니까 주동체라는 것은 줄기가 밑에서 하나로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키가 크다는 거. 그래서 벚나무, 목련, 배롱나무, 그리고 산딸나무, 이팝나무. 이팝나무나 산딸나무는 보통 여름에 꽃이 피는 거고, 벚나무, 목련은 일찍 펴고, 배롱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관목성은 이게 이제 수고가 높지 않아요. 주동체가 불분명하고, 얘 같은 경우는 관목성 같은 경우는 줄기가 밑에서 여러 개 난다는 거죠. 그리고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4m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태기 나무는 봄에 피는 꽃인데 이게 밥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분홍색으로 꽃이 피고,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이제 잎이 피는 그러한 나무죠. 다음 온실 화목류는 이제 노지에서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아젤레아,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는 이제 지금 한참 분화용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나오는 그러한 식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무로 되어 있는 온실 화목류다. 이제 관상수는 이제 조경수로 쓰이는 거. 보통 그냥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를 빼고는 이게 가로수로도, 느티나무, 은행나무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단풍나무나 향나무는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이게 바로 이제 관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 절화용. 절화용은 이제 쉽게 말해서 꽃을 꺾어서 뭐 꽃꽂이용이나 또는 화환, 이런 꽃다발 이런 데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장미, 국화, 백합. 다음 분화용은 이걸 화분에 심는다겠죠. 아까 얘기했던 고무나무나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화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고무나무나 스킨답서스는 잎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또 분류할 때 관엽 식물로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꼭 뭐 국화, 세인포티아 이런 같은 경우는 전부 화분에 심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다음 이제 화단용. 화단용 이제 우리가 볼 때면 가로수 주변이나 또 로타리 부분 쪽에 도로에 꽃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꽃이 피면 실내나 실내에 화단으로 옮겨심. 대표적인 게 펜지, 살비아, 맨드라미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원용. 정원이나 공원, 가로변 등에 보통 심는 식물. 뭐 일년초나 숙군초, 구근류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장미과하고 진달래과는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장미과의 블랙베리하고 진달래과의 블루베리, 이게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달래과 블루베리, 그리고 꾸풀과의 들깨, 명아주과의 시금치, 그리고 아직 출제가 다른 자격증 시험 출제되는 국가과의 상추, 그리고 망고와 아보카도는 열대과수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아보카도는 농나무과. 그리고 참다래가 이게 암꽃, 암나무, 순나무 따로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덩굴성입니다. 덩굴성. 참다래가 덩굴성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대과수이고 낙엽성이기 때문에 낙엽성이고 덩굴성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교가 됐을 때 이게 가장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다 비슷한 형태의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나무과는 밤, 가래나무과 호두, 자작나무과 개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따로 또 드릴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은 동영상 시청에 그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직접 쓰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평리 이장은 학적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